안녕하세요. 나이스 시종평가 정원하입니다. 26개 보험사 CSM 질적 분석 및 신용도 전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SM 질적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CSM은 IFRS 17 도입 이후 주요 모니터링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7 도입 이후 3개년간 보험업권 전반에서 CSM 조정, 예시차 손실 등이 발생하면서 CSM의 잔액의 규모가 곧 이익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CSM의 외형적 성장이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양보다 질 중심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본 발표에서는 생명보험 16군데, 손해보험 10군데의 CSM을 구조적 안정성, 이익 구조, 계리가정 민감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보험사 신용평가와 관련한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CSM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CSM의 구조적 차이는 상품 구성에서 비롯됩니다. 생명보험사는 건강보험 비중이 업권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사망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저축의 비중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상해, 질병 중심의 구성이 지배적이나 장기보험, 연금저축, 기타 상품의 비중에 따라 CSM 구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향후 CSM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상품별 구성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CSM 변동 요인은 크게 4가지, 신계약, 이자 비용, 상각, 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신계약은 새로 체결된 계약의 CSM으로 CSM을 증가시키는 본질적인 원천입니다. 이자 비용은 계약 시점에 고정된 할인율을 CSM 잔액에 매기 적용하는 것으로 매 기간 일정하게 가산됩니다. 상각은 단기에 보험 서비스로 제공한 만큼 CSM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손익계산서상 경상적 보험 이익의 원천이 됩니다. 조정은 실제 경험이 가정과 벗어나거나 가정 자체를 수정할 때 주로 발생하며 방향에 따라 CSM을 증가시키기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소 요인입니다. 이중 이자 비용 상각은 잔액 규모에 연동되어 비교적 안정적이며, 따라서 CSM 구조적 안정성에는 신계약 유입과 조정 부담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조정 감소폭을 신계약 유입액이 상회함에 따라 CSM 잔액이 성장하였습니다. 변동 구조를 고려할 시 CSM의 구조적 안정성은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또한 성장의 원천이 기존 계약 소진이 아닌 신계약 유입인가, 마지막으로 계리가정 변경 및 물량 변동 등에 따른 조정 규모가 최소화되는가입니다. 우선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CSM이 역성장한 회사는 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1개사로 손해보험 대비 생명보험 업권에서 CSM 역성장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CSM이 성장하더라도 신계약 유입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 비용 가산이나 상각 감소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CSM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는 신계약 비중과 조정 수준을 교차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래 그래프의 X축은 신계약 비중, Y축은 조정 수준이며 Y축은 조정 부담이 낮을수록 상단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상단에 위치한 회사일수록 신계약 유입이 활발하면서 조정 부담도 낮아 구조적으로 양호하고, 반대로 좌하단은 신계약 비중도 낮고 조정 부담도 커서
CSM 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업권별로 비교하면 신계약 비중 중위값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23% 내외로 유사합니다. 반면 CSM 안정성은 손해보험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는 중위값 하단 구간에 다수 포진하고 있어 생명보험사의 조정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CSM이 역성장한 회사의 역성장 요인을 보면 일부 회사는 신계약 유입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경우이고 일부는 조정부담 확대에 따른 역성장, 또 일부는 신계약 유입 부족으로 성장성이 제한되는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SM 조정은 왜 발생할까요? CSM 조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우선 계리가적 변동으로 해지율, 위험률, 사업비율 등에 대한 가정이 변경되며 CSM이 조정됩니다. 두 번째는 물량 차이로 가정은 유지하였으나 실제 경험이 기존 가정과 괴리를 보일 때 CSM이 조정되며 주로 해지율 변동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CSM 감소가 일회성인지 진행형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정 변경은 미래 수정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한 결과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후 CSM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량 차이가 반복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현행 가정이 실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향후 추가적인 CSM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업권별로 보면 양 업권 모두 물량 차이가 CSM 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나 생명보험은 해지율로 인한 경험 조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SM 조정 내역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조정 폭과 요인 구성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생명보험사는 물량 차이 기여도가 큰 회사와 해지율, 위험률 중심의 회사로 나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 대비 전반적인 조정폭은 작으나 일부 회사에서 물량 차이로 인한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사에서는 위험률 항목이 양의 조정으로 나타나는 회사가 생명보험보다 많습니다. CSM 이익 구조입니다. CSM에서 매기 인식되는 이익은 PAA와 발생 조정을 제외한 보험 계약 부채에서 CSM 비중을 곱하고 거기에 상각률을 곱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상각률은 보험 포트폴리오 만기 구조에 연동되어 있으며 평균 약 10% 내외로 회사 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판단할 때는 CSM 비중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CSM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예상되는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이지 그만큼이 실제 보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CSM에서 인식된 예상이익이 실제 보험이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익 전환력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형과 VFA 모형에서는 경상적으로 CSM 삼각과 RA 삼각을 통해 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면 보험금 및 사업비의 예실차, 손실부담 계약 관련 비용 등은 비경상적 손익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익 전환력 지표는 일반 모형 및 VFA에서의 모험이익을 CSM 삼각 및 RA 삼각 규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가 1을 하회할수록 비경상적인 보험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예상 이익의 실제 전환력이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익 전환력 지표가 1을
지속적으로 하회한다면 예시차 손실이든 손실부담 계약 관련 비용이든 정상적 이익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건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1을 하회하고 있으며 대형사 역시 0.6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비경상 손실이 2개년 이상 반복되고 있어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1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다만 25년에는 전사가 전년 대비 저하되었고 비경상 손실이 반복되는 회사가 다수라는 점에서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25년은 23, 24와 달리 계리과정 가이드라인이 없이 회사의 실질적인 보험이익이 반영된 첫 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일부 생명보험사의 손해보험사의 25년 수치는 이전 대비 이익 전환력이 크게 낮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 전환력 저하의 원인은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 발표에서는 업건 전반의 흐름을 보기 위해 보험금 예실차 비율을 활용하였습니다. 보험금 예실차 비율은 예상 대비 실제 보험금 지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양이면 실제 지급이 예상을 하회한 것이고 음이면 초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변동폭이 확대되면 개선, 축소되면 저하로 판단합니다. 25년 기준으로 보면 생명보험사 중 4개사만 개선되었고 나머지는 저하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 역시 전사가 저하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업건 전반에서 예실차 비율이 저하된 것은 의료파업 해제 이후 보험금 청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앞서 확인한 이익 전환력 저하와 같은 흐름으로 보험금 예실차 손실이 경상이익 실현을 제약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CSM 비중이 높더라도 비경상 손실이 반복되면 이익 실현은 불안정할 수 있고 반대로 이익 전환력이 높더라도 CSM 비중이 낮으면 이익 구조의 기반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SM 기반 이익 구조는 CSM 비중과 이익 전환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CSM 비중과 이익 전환력 3개년 평균을 교차해보면 우상단에 위치한 회사일수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모두 양호하고 좌하단으로 갈수록 구조적으로 열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업건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전반적으로 CSM 비중이 낮고 이익 전환력도 1을 하회하는 가운데 회사 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CSM 비중과 이익 전환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회사 간 편차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3개년 평균이 높아도 연도별 추이가 급격한 회사, 이익 전환력이 음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계리과정 민감도입니다. 각 계리과정이 일률적으로 변동할 경우 CSM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업건 평균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CSM 민감도를 보면 생명보험은 해지율에, 손해보험은 사망후의 위험률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생명보험은 장기 계약 비중이 높고 손해보험은 위험률 기반 보장성 계약 비중이 높은 업건 특성에 기인합니다. 반면 이익 민감도에서는 양 업건 모두 사망 후의 위험률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지율의 이익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해지 시 기존에 인식된 손실이 환입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익 민감도는 CSM 잔액이 작거나
조정 부담이 큰 회사에서는 동일한 충격을 받더라도 이익에 전가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업권별 민감도 구조를 생명보험사부터 보면 대형사는 CSM 민감도가 업권 내 상위에 위치하지만 이익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는 충분한 CSM 잔액이 가정변경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대형사는 사망률 상승 시 손실부담 계약 환입 효과로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반면 CSM 잔액이 작은 소형사는 동일한 가정 악화가 이익에 직접 반영되면서 이익 민감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생명보험사는 대형사일수록 CSM 민감도가 높고 소형사일수록 이익 민감도가 높은 구조를 보입니다. 손해보험을 보면 CSM 민감도는 한화, 현대해상, 흥국에서 높게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사망의 위험률의 영향이 지배적입니다. 이익 민감도는 농협, DB, 현대해상, 롯데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한편 메리츠는 CSM 민감도와 이익 민감도 모두 낮아 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향후 도입될 규제 효과를 전망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6년 2분기부터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손해율 측면에서는 신규 담보와 비실손 갱신형 상품에 대해 보수적인 손해율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가정에 반영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신규 담보 비중이 높거나 갱신형 상품의 목표 손해율이 낙관적이었던 회사의 CSM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비 가정 현실화도 CSM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손해율 대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향후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회사별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평가 및 향후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앞서 살펴본 CSM 구조적 안정성, 이익 구조, 계리가정 민감도를 종합하면 동일 업권 내에서도 CSM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히트맵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CSM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익 전환력의 열의가 업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IFRS 17 전환 시점의 소급기간 차이와 함께 장기 보장성 계약에서의 가정 악화, 계리 가정의 현실 반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이익 전환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최근 전반적인 저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추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권 공통 요인과 별개로 회사별로 열의 항목의 조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조적 안정성과 이익 전환력이 모두 취약한 회사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익 전환력만 낮은 경우에는 비경상 손실의 지속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계리가정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가정 변동 시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어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CSM의 수준이 즉각적으로 신용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CSM의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신용도와 연관되지만 투자이익, 자본 적정성, 보험료 배분 접근법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계약 영업력과 손해율 및 사업비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시간이 지나며 CSM의 수준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SM의 질적 열의와 자본 적정성 미흡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CSM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신계약을 확대할 경우 신계약 확대에 따른 자본 증가 효과는 점진적인 반면
요구 자본은 즉각적으로 확대되어 단기적으로 기본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CSM의 질적 수준과 자본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고 두 측면이 모두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6년 하반기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CSM과 이익 전환력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